이력서 작성법과 자기소개 두 가지 목차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간단히 복습을 하면 잘 보이시죠? 잘 보이면 이렇게 네, 잘 보이죠? 목소리는 잘 들려요? 오케이. 굿. 자, 한국 취업에 필요한 것은 먼저 회사를 알아야 된다. 컴퍼니. 예,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직무 분석. 내가 하려는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되죠. 셀프 어널리시스가 필요하다. 예. 자,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회사 분석에 필요한 표가 있어요. 이런 회사의 히스토리부터 직원이 몇 명인지, 뭐 회사의 경영 이념이 어떤 것인지, 회사의 경영 목표는 무엇인지, 또 그 외에 뭐 경쟁사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알면 좋겠죠. 그리고 최근의 이슈, 신문 기사라든지 그 회사에 대한 내용들 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 그 기업이 어떤 가치를 이 세상에 주고 있는지, 그 기업의 가치와 또 그 기업은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사를 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필요를 만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필요한 것을 내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회사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내가 하려는 일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회사가 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예를 들어 뭐 관광 경영이면 뭐 호텔 경영이다. 그럼 호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호텔 관리를 한다면 호텔 관리직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직무가 하는 역할, 책임 및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학력이나 전공, 그리고 자격증, 또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술을 갖춰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취업과 관련된 수업을 들어보신 적 있죠? 자,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통역 한번 해주세요, 짱전도 선생님. 취업과 관계된 수업을 한 적이 있는지. 자, 손 들어보세요. 전형이 렁만 했군요. 자, 그래서 취업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것을 좀 잘 알 텐데, 자, 일단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직무에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역량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직무를 잘 파악을 하려면 그 현직자를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즉,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 내가 호텔에 가고 싶어. 신라 호텔 가고 싶어. 그럼 신라 호텔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러면 그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파악을 해갖고 거기에 맞는 입사 서류를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직접 현직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외국인이니까 현직자 만나기 어렵죠? 그래서 인터뷰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동영상이 있어요. 자, 그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유튜브.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유튜브 아니라면은 워크넷 들어가 보시면 직업정보 동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워크넷에 들어왔어요. 자, 워크넷에 가면 이게 한국의 무료 사이트예요. 자, work.go.kr이죠. 자, 거기 들어가시면 직업 진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은 직업 정보 동영상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직업군별로 그리고 뭐 여러 이런 직업들이 있거든요. 그 직업에서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그 직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호텔에 가고 싶다. 그럼 여행, 숙박, 오락 서비스직이죠. 일단 클릭을 하시면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상이. 여행 안내원, 항공기 승무원, 호텔리어. 예를 들어 뭐 호텔리어 이렇게 딱 찍어보면은 이렇게 영상이 나와요. 여기 설명도 되어 있죠.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예. 여기 설명을 보시면 직접 가서 하는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좀 작은데 좀 크게 해서 봐야 되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직무 소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워크넷에 아까 그 자료를 볼 수가 있고요. NCS를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NCS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 NCS 아시는 분? NCS 몰라요? 이거는 요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 이거는 너무 디테일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자, 밑에 자, 이런 영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호텔 쪽이면 어딜 가야 될까요? 이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여기를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관광, 레저 들어가시고 여기는 중분류죠. 소분류는 여행 서비스, 숙박 서비스, 호텔이니까 숙박 서비스죠. 숙박. 그리고 거기 안에는 이런 세부 업무가 있어요. 객실 관리, 숙박, 기획, 개발. 이건 주로 기획, 개발이니까 마케팅 쪽이겠고요. 네, 객실 관리. 그리고 접객 서비스, 뭐 이런, 예를 들어 숙박, 기획, 개발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케팅부터 판촉, 홍보, 회계, 구매, 교육, 기획, 전략, 프로젝트까지 쫙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여기 PDF가 있어요. 여기 호텔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마케팅 PDF를 클릭해 보시면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자, 이 자료는 여러분들 무료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요. 자, 들어가 보시면 자, 마케팅은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자, 경쟁사와 자사 비교 분석한다. 또 여기 보면은 많이 내려갔네. 자, 이와 같이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목차가 나오죠? 이 매뉴얼이에요. 호텔과 관련된 마케팅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매뉴얼로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목차를 보시면은 상품 판매 분석, 경쟁사 분석, 환경 분석 이런 자료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내용을 뭐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하는 업무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그럼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입사서류를 쓰잖아요. 그러면 면접관들이 봤을 때 이 친구는 전문가다. 뭔가 제대로 알고 있네? 호텔 기획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왔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네. 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아시고. 자, 그래서, 그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강점,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유튜브에 지금 올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걸 한번 알려주세요. 자, 1편 강의 1편 들어보신 분? 아직 못 들었네. 자, 1편 취업특강 1편을 다음 시간에 꼭 듣고 오시면 좋겠어요. 자, 거기에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 strength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강점으로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역이 타겟이 이 직무 여러분들의 그 job 포지션이에요. 이것이 job 포지션이죠. 나의 역할, 나의 사명, 나의 미션, 나의 job 포지션이에요. 자, 이게 나예요, 나. 이게 me예요, me. 그래서 이 나의 이 화살촉, 이 촉이 나의 강점입니다. 나의 강점. 이것을 사용을 해서 이 회사에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나중에 자료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강점을 중심으로 직무를 선택해야 된다. job 포지션을 자신의 강점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된다. 내가 잘하는 걸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기획을 잘해. 내가 아주 창조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비티가 아주 좋아. 그럼 내 생각이 뛰어난 사람은 마케팅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나는 서비스를 좋아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걸 좋아해. 그런 사람은 마케팅보다는 서빙 쪽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직무가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업종을 분석을 하고 산업을 결정해야 됩니다. 즉 내가 일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요. 산업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호텔 쪽에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일반 인더스트리얼 그런 한 컴퍼니에서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뭐 관광, 레저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 뭔가 어떤 분야를 정해야 되는데 분야를 정할 때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해야 되겠죠. 미래가 있는, 퓨처가 있는 그런 업종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강점을 중심으로 업종을 선택을 하면 가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valu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그래서 기업은 누구를 뽑느냐 하면은 기업에 와서 가치를 가장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할 겁니다. 네. 자, 이거 보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의 결론입니다. 자신의 이 5C를 준비해라. Prepare 5C. 요 5C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5C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core competence. 자신의 전문성, 차별화된 어떤 능력을 준비해라. 그게 뭔지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creativity. 창의적인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왜냐하면 기업이 가장 원하는 사람은 요 세 가지 역량을 가진 사람이에요. 창의성, creativity를 가져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먹거리, 그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챌린지. 도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어떤 프로블럼이 있잖아요. 기업에는 프로블럼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problem solving.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해봤잖아요. 이런 경험을 입사 서류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그러니까 내가 협력하고 다른 사람하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동체 의식, community spirit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대기업, 우리나라의 대기업,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입사 서류에 넣어야 돼요. 알겠죠? 자, 맨 마지막으로 이 코어 밸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what is your core value? What is your value? 그러니까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거죠. 그걸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여에 초점을 맞춰라. Focus on contribution. 그러니까 회사에 그 contribution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죠. 그러니까 focus on contribution.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사 서류의 내용은 어떻게 나는 기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꼭 써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입사 서류 쓰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죠. 자, 먼저 할 일 뭘까요? 네. 라나청? 예. 입사 서류 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뭘까요? 먼저 우리 무슨 능력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좀 회사에서는 어떤 부족해서 하고 싶은 관료 좀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예. 파악해야 된다. 예. 아까 얘기했죠. 자, 예.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직무를 알아야 됩니다. 직무. 자, 주제를 선택해야 돼요. 이 입사 서류 쓰기 전에 내가 써야 될 어떤 글이 있죠.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 메인 서브젝트가 있어요. 주제가 있죠. 주제 알죠? 주제. 이 주제를 선택해야 돼요. 주제가 없는 글은 초점이 없어요.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온갖 얘기를 다 하는 주제. 그러면 안 되겠죠. 주제가 분명한 글을 쓰려면 한 가지 어떤 주제를 갖고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직무예요. job position. 자, 그래서 지원 분야가 분명해야 된다. 먼저 지원 분야부터 분명히 정해야 돼요. 지원 분야가 예를 들어 내가 마케팅이다. 호텔 기획 쪽이다. 그러면 호텔 마케팅 기획 쪽으로 이렇게 직무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직무에 맞는 글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무를 분명히 정하고 입사 서류를 써야 된다.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글이 이게 좀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잘하는지, 왜 이 일을 하려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채용하기가 힘들어요. 자, 두 번째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서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직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입사 서류에 많이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도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너무 많이 쓰면 곤란하다. 한 가지는 괜찮아요. 한 가지 정도. 그거보다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하려는 어떤 그 직무하고 가장 관련성이 높은 그런 이야기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라나청 같으면은 약간 그 레저 뭐 이런 그 여가 네, 맞습니다. 관광 개발 이런 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근데 좀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 다 지금 전공이랑 좀 관련 거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문제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라나청이 전공하고 가장 관련성이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 항공사 그 항공사나 이런 쪽에 관련된 뭐 어떤 그 레저베이션이나 이런 쪽과 관련된 어떤 예약 업무를 해봤다든지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경험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호텔 관리자를 예를 들어서 직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워크넷에 가면 나와요. 워크넷 직업을 제가 한번 볼게요. 찾는 방법. 자, 워크넷에 호텔 관리자를 찾습니다. 아까 봤죠? 보면은 직업 진로 쪽에서 여기에 호텔 자, 여기 보면 호텔과 관련 직업들이 그럼 호텔 관리자 볼게요. 호텔 관리자. 그럼 호텔 관리자는 이런 자격하고 이런 연봉이 많네요. 5천만 원이에요. 많아요. 그다음에 이런 능력,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는 여기 옆에 있어요. 하는 일을 들어가시면 하는 일이 호텔의 숙박시설 구대에서 종업의 업무를 감독 조정하는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구체적인 하는 일은 이런 일이다 이거죠. 고객에 대한 접대 서비스의 개선에 관해서 지시한다. 객실 배정 업무를 지휘한다. 그리고 판촉 활동을 관리한다. 재무 및 회계 업무를 관리한다. 그리고 뭐 종업원의 채용을 계획한다. 채용도 해요. 그다음에 대외적인 활동, 매출 신장, 원가 절감, 종업원의 사기 진작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일이 있겠지만 이것이 주된 업무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사 서류를 쓸 때는 이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고 이것과 유사한 경험을 여러분이 써야 한다 이거죠. 자,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호텔에서 아르바이트 해본 경험 없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뭘 써야 돼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배웠던 내용 중에 이것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써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산업공학 한번 볼까요? 자, 호텔이고요. 호텔 말고 자, 산업공학
자, industrial engineering. 잘못 들었다. 이거 조금 뭐가 좀 막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음에 그거는 좀 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그걸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이력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력서 작성법을 보시면, 자, 이력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입사 지원서에는 이력서 플러스 자기소개서가 있죠. 네. 자, 그래서 두 가지는 목적이 좀 달라요. 자, 이력서는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력서를 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팩트죠, 팩트. 자, 여러분들의 학교, 또 여러분들의 자격증,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일을 해본 경험,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팩트이기 때문에 아주 사실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여기는 거짓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 객관적인 팩트가 들어가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거짓이 들어갔다면 입사를 해도 취소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팩트를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대학교를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무슨 전공을 했고 학점이 있어요. 학점이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고. precise 해줘야 돼요. 이게 perfect하게 써줘야 돼요. 이거는. 자,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원 분야예요. 지원 분야. 지원 분야가 분명하게 여기 들어있어 줘야 돼요. 자, 지원 분야. 그 다음에 연봉. 연봉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봉 써줘야 되죠. 이거 안 쓰면은 탈락시키는 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신입사원인 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경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경력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연봉, 내가 원하는 희망 연봉을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신입사원일 때는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써줘야 돼요. 회사 내규에 따름. 그리고 자격증은 반드시 이게 취득한 자격을 써줘야 되는데 발행처가 어딘지 여러분들 뭐 베트남에서 땄던 것이든 한국에서 딴 것이든 써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운전면허 있죠? 운전면허도 써주세요. 자, 운전면허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쓸 때는 이 전공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자격증을 먼저 써줘야 됩니다. 자, 운전면허보다는 뭐 예를 들어 전공과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최근에 땄다 하더라도 이제 가장 중요한 관련성이 높은 자격증을 먼저 써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경력인데요. 자, 여러분들 경력을 쓸 때는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을 먼저 쓴다. 이게 경력 안에.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걸 다 쓸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호텔 관광과 관련된 무슨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먼저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 때는 최근 날짜급부터 써야 된다. 최근 레이티스트 버전을 먼저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두 번째는 경험도 마찬가지인데요. 경험은 경력과 경험은 차이가 있어요. 알죠? 경력은 돈을 받고 일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했잖아요. 돈을 받았죠. 그러니까 경력이에요. 근데 경험은 뭐냐면 돈을 안 받아. 돈을 안 받고 연봉을 받지 않고 아니면 뭐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한 게 경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 과제로 프로젝트를 했어요. 동아리 했어요. 아니면 무슨 어디 가서 연수했어요.
그다음에 공모전, 여러분들이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어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봉사활동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요. 장학금, 나 장학금 탔어요. 공부 잘해서 장학금 탔어요.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졸업 과제예요. 여러분들 캡스톤이라고 하죠? 자, 캡스톤 배우시는 분, 동그라미. 캡스톤 안 해요? 없어요? 아, 이 학교는 캡스톤이 없구나. 보통 대학교에마다 이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하거든요. 이게 졸업 과제를 만드는 작품인데요. 그거를 한 1년 정도 공부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때 프로젝트 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도움이 돼요. 이 친구는 좀 공학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했는데 아두이노와 뭐 미세먼지 센스를 활용한 창문 개폐기, 창문을 여닫는 어떤 기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진대회에 나가서 학과 대표로 선발이 됐대요. 이런 내용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직무 기술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능력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오피스 오토메이션 있죠.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 뭐 예를 들자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도 써줘야 되고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내가 다룰 수 있는 장비나 어떤 툴이 어떤 게 있다. 여기 보면 뭐 C 랭귀지 아니면 뭐 PLC 이런 이거는 주로 공학 쪽에서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호텔 관광 쪽에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분석 도구라든지 뭐 마케팅 도구라든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3C, 3C 분석하죠. 마케팅 할 때 스와트 분석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써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본 적이 있다. 이런 내용들 써주면 되겠죠. 자, 외국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영어라든지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써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교육상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교육했던 것들 이거는 수업 혹은 수업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한 거 있어요. 어디 가서 학교 수업은 아니지만 밖에서 어떤 세미나를 했어요. 그 세미나 시간에 어떤 것들을 공부했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면 좋습니다. 이거는 뭐 필요 없는데 이건 병력사항에는 한국 남자들은 군에 가잖아요. 베트남 사람은 이거는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팩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최대한 많이 쓰세요. 자, 잠깐 여러분들 우리 여학생 지난번에 우리 합격한 여학생 있죠? 그 여학생이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희연이라는 학생이에요. 희연, 웬티탄 희연인데 신흥 오토모티브의 품질 부서에 합격했습니다. 서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희연이에요. 제가 이메일이나 주소는 인적 정보기 때문에 뺐습니다. 자, 품질 관리 쪽으로 이렇게 영어로도 예쁘게 썼고, 자, 학력사항도 정확하게 기재했고요. 경험으로는 본인이 사실은 경력이죠. 바르다 김선생이라는 김밥집에서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김밥집에서 일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제조, 재료 관리를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국제지원센터에서 통역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했다. 한국어를 발휘하며 국제교육 경험을 형성했다. 자, 그 외에 교육사항으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참여했고 한국어 능력, 토픽 능력 교육을 참여했다. 그래서 자격증이 보면 한국어 능력 시험 5급, 5급이에요.
그다음에 한국 이민 영주 적격 시험 75점 받았다. 국가 공인 자격으로 워더, 한국어, 한국 워더 자격이죠. 한국 워더 2급 자격을 땄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사실이 틀림없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 팩트예요, 팩트. 이것은 정확하게 적어줘야 된다. 예를 들면 날짜라든지 여기 날짜 있죠? 취득 날짜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어떤 학생들은 이거 틀리게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네. 자, 자기소개서가 있죠?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지원 동기, 성격 장단점, 성장 과정, 학교 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내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너무 잘 썼어요. 이미 너무 잘 써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약간만 손을 봐줬어요. 이 학생이 다른 건 다 잘 썼는데 뭐가 부족했느냐? 직무적인 내용이, 전공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많이 했다. 이런 내용. 한국어를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바꿨느냐 하면은 요 내용을 바꿨어요. 요걸 추가했어요. 정밀 측정과 품질 관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요 내용을 요거 추가했어요. 요거를. 전공이죠?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자, 학교 생활에서 그냥 아르바이트만 열심히 했다고 적었어요. 요 내용만 적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 전공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추가했어요. 이만큼 추가했어요. 자, 전공자로서 이런 이론을 배웠고 이런 실습을 엑서사이즈를 했다. 그래서 저는 품질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과 또 이런 분석과 측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 요걸 추가했습니다. 자, 합격한 것은 오로지 요거 추가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 학생이 워낙 잘 썼어요. 자, 이렇게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어디였지? 자, 이렇게 입사 서류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트래디셔널한 어떤 그 셀프 인트로덕션 퀘스천이 이런 질문이 4가지가 있어요. 성장 과정, 그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그다음에 학창 시절, 그리고 지원 동기 및 포부, 입사 후 포부. 이 4가지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인사 담당자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가장 임포턴트한 어떤 항목은 뭘까요? 띠짜 학생?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인사 담당자가 회사에서. 제 생각에는 인사 담당자 제일 중요한 거는 4번이요. 4번? 네. 이거? 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이거라고 판단해요? 그냥? 아니요. 왜냐면은 사실은 저기 면접한 데는 아니면 자기소개 쓴 데는 모든 사람은 다 성장 과정, 성격하고 단점, 학창 시절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다양하게, 그리고 지원 동기 입사 후는 왜 그 회사는 지원했는지 그거 중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입사하게 되면은 그 회사 어떤 희망이 있는지 제일 궁금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 회사에서 정하면. 맞아요. 생각해서 4번으로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예, 맞아요. 비슷해요. 인사 담당자는 이 앞부분은
여기 1번, 2번은 참고사항입니다. 자, 요 두 가지는 합격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크리티컬한 게 not critical. 요 두 개는 not critical이에요. 요거는 참고사항이에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1번. 그다음에 학창 시절 2번. 왜? 학창 시절에 너는 어떤 전문성을 갖추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너의 전문성, competency를 어떤 걸 배웠느냐 이거죠. core competency가 학창 시절에 형성이 되니까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why, 왜 이 회사에 왔느냐, 그 동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동기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회사를 퇴사할 수 있어요. 금방 퇴사할 수 있어요. 동기가 나는 이 회사가 정말 마음에 들고 이 회사에 끝까지 가겠다. 나는 이 회사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열심히 가르쳤는데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선배들이 우리 베트남 학생을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한 6개월 다니다가 퇴사했어.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직무 중심으로 본다는 거, 요 1번하고 2번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를 파악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사서류 쓸 때 보통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1번, 2번, 3번을 쓰는데 힘을 다해. 열심히 썼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감일이 다가와. 마감일이 다가오니까 이 1, 2, 3번을 열심히 썼는데 4번을 잘 못 썼어. 그래서 내면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사서류 쓸 때는 4번부터 먼저 써야 돼. 아시겠죠? 자, 이 지원 동기 및 포부부터 먼저 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학창시절부터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순서로 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자, 우리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떻게 쓰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그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자기소개서는 주로 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4가지 항목. 성장과정, 성격, 학창시절, 그리고 지원 동기 및 포부. 이 4가지는 나무로 비유하자면 이 나무는 그 애플트리예요. 애플트리. 사과나무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지금 엄청 많이 달렸죠. 자, 이런 사과나무를 그 과수원 주인이 이런 사과나무가 사과를 많이 열매를 맺으면 엄청 좋아하겠죠. 사과 주인이 이게 사과를 키웠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 그러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사과가 많이 달려야지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입사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입사 지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와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요. 당연하죠. 이 사람을 채용했더니 회사에 와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 많은 성과를 냈고 많은 석세스를 했어요. 그리고 회사의 발전에 매우 컨트리뷰션,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 엄청 좋아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를 많이 맺을 사람을 뽑는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가지가 있어요. 가지. 자, 이 나무는 원래 성장할 때 어때요? 이 씨가 이 땅 속에 뿌려지죠. 그죠? 그럼 씨가 거기서 이 뿌려지면 먼저 뿌리가 생겨요. 루트 있죠, 루트. 예. 뿌리. 뿌리가 먼저 생깁니다. 그죠? 예, 뿌리는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요 페어런트로부터 뭘 배웠냐? 어떤 가치를 배웠냐? 어떤 자양분, 이 자양분, 어떤 그 비료, 어떤 그름, 어떤 자양분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뿌리는 땅 속에 있죠? 안 보여? 땅 속에 있어서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사 담당자는 알고 싶은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뿌리를 보고 싶은 거지.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자, 그 다음에 이 뿌리에서 이제 줄기가 나오죠. 이렇게 줄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초등학교, 미들스쿨, 하이스쿨 가면서 여러분들의 성격이 형성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성, 여러분들의 성격이 분명해져요. 그렇죠? 자, 나는 굉장히 외향적인, 활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좀 조용해, 사일런트해. 좀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격이죠? 그게. 우리 라나청은 어떤 성격이죠? 저요? 네. 저는 좀 활발적이고 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아, 활발하고 책임감이 있죠? 예.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이 라나청의 성격적인 장점이에요. 장점. 예. 네, 장점. 자, 근데 이 성격만 가지고는 일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 전문성이 있으려면 이제 이렇게 줄기가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가지를 뻗어요. 가지가 이렇게 생기죠? 가지가 1개, 2개, 3개. 가지가 너무 많이 뻗으면 곤란해요. 가지가 너무 많으면 가지를 쳐내야 돼. 가지를 잘라야 돼. 컷 오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가지를 뻗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지는 2개에서 한 3개 정도만 남겨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은 너무 많으면 안 돼. 보통 한두 가지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학창시절 여러분들의 학교 다닐 때는 전문성을 주로 갈고 닦아야 되는데, 자, 성격은 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로 성격이 이렇게 분명해지고요. 여러분들 대학교 때는 전문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exercise,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 가가지고 experience를 갖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전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턴을 많이 해본 사람이 가장 좋은 인재입니다. 왜? 인턴이라 하는 것은 그와 지금 내가 앞으로 장차 미래에 하게 될 일을 미리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턴을 많이 해본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대학생들이 인턴을 2개 정도는 한대요. 1개에서 2개. 인턴. 그냥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인턴. 1개에서 2개를 해요. 보통. 자, 그러고 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apply 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야지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니까요. 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나눠볼 텐데요. 우리 잠깐 지금 띠자는 빨리 가야 되죠? 네, 저는 3시 30분? 30분까지만 같이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띠자가 가야 되니까 얼른 중요한 거 잠깐 살펴보고 나중에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면 띠자는 그때 가서 좀 공부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사 담당자 일단은 입사 서류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중요한 팁 1이 뭐냐 하면은 채용 회사의 입장에서 써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쓰지 말고 면접관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쓰라. 자, 그분들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생각을 해봐요. 자, 내가 만약 인사 담당자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지 한번 반대로 한번 역할을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회사가 좋아할 만한 인재상이나 평가 기준이 뭔지를 알아보세요. 자, 예를 들어 삼성 알죠? 삼성전자는 굉장히 그 논리정연한 사람을 좋아해요. 논리적인 사람, 로지컬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므로 호텔신라는 삼성 계열이죠. 삼성 계열사예요. 그 삼성 계열사이기 때문에 역시 이 삼성 계열은 로지컬한 사람, 논리적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네.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삼성전자의 인사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논리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대기업인데 현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 챌린지를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기는 회장님이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을 해가지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좋아하는 인재상을 좀 파악을 하세요. 홈페이지에 가면 나옵니다. 홈페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인사 담당자가 읽기 쉽게 쓰라. 좀 문단을 나누세요. 이거 뭐냐면 띄워쓰기 하라고. 띄워쓰기. 하다가 좀 어느 정도 쓰고 다음 단락에서는 띄워쓰기. 엔터를 치라고. 띄워쓰기를 해갖고 좀 눈에 보기 좋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쓰면 잘 못 봐요. 보기 좋게. 한국말로는 가독성을 높여라. 가독성. 읽기 쉽게. 보기 좋게. 아시겠죠?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제목을 붙여라. 이건 서브타이틀을 애드해라. 자, 소제목은 뭐와 같으냐? 여러분들 신문기사 있죠? 신문기사의 타이틀, 제목하고 같은 거예요. 자, 신문기사만 딱 보면은 안 되죠. 서브타이틀 먼저 봅니다. 타이틀을 보고 이 기사를 읽을지 말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타이틀을 잘 붙여줘야 돼.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여학생 희엔 그 여학생도 보면 서브타이틀을 잘 썼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즘 트렌드네요. 요즘 트렌드가 AI 평가하죠. AI 인공지능. 물론 이거는 이제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 지원자가 너무 많으니까 걸러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AI가 프로그램으로 그 지원 서류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 서류를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잘 쓴 자소서 있죠? 자기소개서를 복사해서 그대로 흉내내면 안 돼요. 그거를 이 프로그램이 파악을 합니다. 저 사람이 카피했는지 자기가 스스로 썼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회사의 인재상이나 가치, 그 회사가 가진 비전, 다음에 목표, 이것을 설명하는 문장이나 어떤 직무와 관련된 용어를 최대한 많이 쓰세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쓴 사람을 일단 합격시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중소기업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인사 담당자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대기업일 때, 큰 기업, 삼성, 특히 대표적으로 삼성은 AI를 한다는 거예요. 자, 사실과 경험으로 신뢰를 줘라. 팩트와 experience를 통해서 trust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이 아니면 아무 힘이 없어요. 입사 서류에, 문장에 힘이 없어요. 사실과 경험,
이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저히 객관적인 팩트를 넣어야 된다. 팩트. 자, 두 번째는 이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숫자. 숫자로 성과나 결과를 표현해라. 자,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드릴 테니까 굳이 메모할 필요는 없어요. 네, 나중에 드릴게요. 자, 걸린 시간. 뭐 예를 들어 뭐 걸린 시간이 뭐 2시간 걸렸다든지 3시간 걸렸다든지 내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3시간 만에 끝냈다든지 아니면 내가 매출을 올렸는데 어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출 150% 올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가장 신뢰를 줍니다. 세 번째는 거품을 빼라. 이 말이 뭐냐 하면 과장하지 마라. 과장법을 쓰지 마라. 화려하게 추상적인 어떤 언어 표현을 쓰지 말고 간결하게, 심플하게, 설득력 있게 쓰라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쓰면 이거 의심합니다. 이거 어디서 뺏겼지? 어디서 문장이 너무 잘 썼어. 너무 잘 썼으면 이거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강점. 자, 경험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길러졌다. 이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그 역량을 통해서 이 회사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강조하고 싶어. 그 강점을 강조하고 싶으면 example, 여러분들의 스토리, example을 한 개만 쓰지 말고 2개 이상 반복해서 2개 이상 쓰세요. 그러면 강조가 됩니다. 네. 아시겠죠? 반복해서 쓰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스토리로 승부해라. 스토리. 이 스토리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사건이죠.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 없이 어떤 그냥 단순한 어떤 사실만 쓰면 안 된다. 그 사실을 이야기체로 스토리로 써야 된다. 그래서 스토리가 왜 중요하냐?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줘요. 감동. 그래서 DTS를 만족해라. 이 서류가 DTS가 뭐냐면 different. 남들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를 하되 다른 different story를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touching.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해라. 감동. emotional한 거죠. touching.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터칭할 수 있는 이야기를 써라. 그리고 세 번째는 simple. 너무 복잡하게 쓰지 말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임팩트가 있는 그런 내용을 써라. 다음에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스타나 카예요. 카.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타, 카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몰라요? 스타 기법이나 카 기법을 써서 어떤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뒤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단순한 사례를 설명하기보다는 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생각이나 행동. 여러분들의 thinking and behavior. 이것이 잘 설명이 되어야 돼요. Explain your thinking, your thought and behavior. 아시겠죠? 네.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어떤 그런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이게 중요한데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기업은요, 결국은 뭐냐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을 뽑아요. 기업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문제. 우리 삶에는 문제가 가득하죠.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이 있느냐.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지 그 사람의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고민을 많이 해야지 좋은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 이게 중요하다. 자, 다음에 이제
그리고 끝에는 이제 배운 점,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 뭘 배웠느냐 이거지. 느낀 점은 뭐였냐. 그리고 그것을 직무에 어떻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뭐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 뭐 호텔에서 뭐 아니 호텔 말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 진상 고객이라 그러죠. 아주 그 골치 아픈 고객들이 있어요.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고객들 있죠. 그런 고객들을 내가 어떻게 친절하게 상대했느냐. 막 그런 경험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 고객을 잘 상대해서 제가 뭘 배웠느냐. 친절하게 고객을 대하면 상대방이 화가 나더라도 친절하게 잘 대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죠? 그런 내용을 서류에 담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직무에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호텔에 입사한다면 호텔에도 역시 그런 진상 고객 있죠? 호텔에서도 진상 고객을 만날 텐데 그런 고객을 잘 응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일반 아르바이트 한 경험도 역시 호텔 서비스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아르바이트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밝고 긍정적인 내용을 쓰세요. 어두운 내용, 우울한 내용 쓰지 마시고 밝은 내용, 아주 브라이트하고 아주 포지티브한 그런 내용을 쓰시라. 자, 그리고 실패한 사례도 쓸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failure 이벤트가 있어요. 그 failure를 통해서 내가 배운 점이 무엇인지 그걸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지 요걸 써주시면 좋겠죠. 요걸 꼭 써주셔야 돼요. 자, 구조적으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아까 뭐 얘기를 했는데요. 로지컬한 그 어떤 이야기 전개하는 방식이죠. 자, 결론부터 먼저 써라. conclusion. 자, conclusion부터 먼저 써요.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나 근거, why, 혹은 어떤 그 뭔가 proving을 할 수 있는 뭔가 proof를 넣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결론과 근거를 가지고 나는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겠다. 적용이죠. application이죠. 자, 예를 들어 성장 과정을 쓰세요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성장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열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정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열정을 발휘한 이야기, 스토리를 이렇게 썼어요. 내용을 다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국제화 시대에 영어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여기 보면 글로벌 역량을 기르고 싶었기 때문에 토익 공부를 했다. 그래서 Y가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목표를 뭘로 했느냐. 4학년 때까지 토익 900점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것은 what이죠. what.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연월 주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목표를 이루게 되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중간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도전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20점 받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성취감을 맛보게 되었다. 자, 여기는 세 가지가 중요한 게 나와요. What, why, how가 나오죠. 내가 그것을 왜 했는지,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는지 나와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자,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 입사한다면 제가 이런 경험을 살려서 회사에서도 겸손하지만 정확하게 배워나가서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이 내용들은 스타 기법이나 카 기법을 써가지고도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보면은, 논리라는 게 뭐냐면은, 논리라는 거, logical thinking. 이 logical thinking은 뭐냐면은, so what, why so.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좀 뭐 어려운 개념인 것 같은데, 쉽게 가면, 그걸 왜 했느냐. why가 분명하고요. 다음에, what이 분명해요.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세웠느냐. 아까 그 학생이,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기를 했다는 거죠. why가 분명하죠. 다음, what은, 그래서 목표를 900점 이상 받겠다. 4학년 되기까지 900점 이상 받겠다. what이죠,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how죠, how. 그래서 구체적으로 월 단위, 주 단위 계획을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했다. 이렇게 how를 어떻게 행동했다를 갖다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자, 그래서 이 스타 기법은 뭐 대충 이렇게 됩니다. 스타 기법과 카 기법이 있는데, 스타 기법은 situation,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task, 나의 과제가 뭔지, 나의 역할, 나의 어떤 그 숙제가 뭐였는지, 아니면 problem이 뭐였는지. 다음, 세 번째는 그 problem을, task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자, 그 다음에 result,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써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혹은 카 기법인데 요거는 뭐냐면 이 카와 스타는 비슷합니다. 스타는 조금 더 상세하게 쓰는 거고요. 카 기법은 조금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C는 이 situation하고 비슷하죠. circumstance, 어떤 상황이냐, 그냥 상황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전개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형식이고요. 이런 순서로 써나가면 된다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what, why, how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런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자기소개서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예제. 성장 과정에 대해서 예제를 봅시다. 성장 과정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나무에 있어서 뿌리, 루트라고 그랬죠. 루트. 뿌리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주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의 interesting 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삶의 기본적인 토대가 뭐냐. 즉,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보는 거죠. 누가 또 들어오고 있네요? 후옥종? 들어오고 있네요. 네, 현곡중이라는 친구입니다. 네. 네, 4학년인데 4학년이에요? 네, 경영학과 4학년입니다. 경영학과? 경기대? 경기대입니다. 경기대. 예. 네. 후옥종, 안녕.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나중에 그냥 살펴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너무 상세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스토리를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내용만 씁니다. 중요한 내용.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써라. 그 다음에 회사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와 어울리는 내용을 써라.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들어볼게요. 예가 있어요. 성장 과정에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디에 내놓아도 살아남을 아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어디에 내놓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첫째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자립심이 강한 아이로 키우려고 부모님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덕분이다. 두 번째,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으로 팔았던 물건은 유리구슬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이제 어릴 때 유리구슬로 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본인은 이제 어린 시절에 유리구슬을 판매를 해봤다는 거예요. 예, 어려서부터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거래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나는 자립심이 강하고 뭔가를 장사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자립심이 있고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뭐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자, 이 학생, 그 베트남 학생입니다. 베트남 학생이 합격했죠? 자, 성장 과정을 한번 볼게요. 나는, 이게 소제목이에요. 서브 타이틀. 열정적이며 결심으로 꿈을 이루는 유학생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정밀 측정이라는 분야에 합격했어요. 자, 내용을 보면은 저는 동남아시아 베트남에서 부모님 밑에 3자매 중에 첫째로 태어났다. 뭐 사실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어려서부터 이게 중요한 진한 볼드체가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며 책임감과 독립심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성실했다. 12년 동안 학교에서 학점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뭘 했냐? 아르바이트도 했고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봤고 그리고 한국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래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 친구는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말을 해요.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팀워크나 대인관계가 좋다. 관계가 좋다. 나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요.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배드민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체력 관리도 잘해요. 나는 체력도 좋아. 건강해. 네.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됐든 그렇지만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이 학생은 열정이 있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성장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작성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이런 표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직접 한번 써보세요. 자, 그래서 먼저 내가 쓸만한 주제를 찾아야 되겠죠. 나의 어떤 그 주제, 테마를 찾아야 돼요. Searching your tema.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중요했던 경험이 뭐였지? 찾아보시고 여기 보면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다음에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거, 강조한 거, 다음에 뭐 직무와 관련된 주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마케팅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마케팅은 일종의 판매하는 거니까 판매와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주제를 쭉 나열을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직무 분야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것을 골라요. choosing 해야 되죠. select 해야 돼요. select. 그 중에서 여러 테마 중에서 한 개를 골라. 한 개나 두 개를 골라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자, 쓸 때는 아까 얘기했죠?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1단계는 결론부터 써라. 결론을 쓸 때는 소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결론을 먼저 한 문장으로, 한 줄로, 한 줄 내지는 두 줄로 짧게 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next, example을 쓰세요. 여러분들 스토리, 이 결론에 부합되는, 결론을 입증할 만한 스토리를 쓰세요.
스토리는 아까 얘기했죠? 스타 기법을 쓰시든지 카 기법을 쓰시든지 그래서 이야기를 전개하시면 됩니다. 자, 이야기는 한 개만 쓸 필요는 없어요. 한 개 내지 두 개 쓰면 되겠죠. 네. 자, 그러고 난 다음 넥스트. 회사에 설득을 해야 되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의 배운 점은 이 일들을 통해서 배운 점이 이런 것입니다. 교훈은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걸 쓸 때 항상 이 여러 테마 중에서 아무 얘기는 쓰지 마세요. 직무와 관련된 내용, 가장 관련성이 있는 것을 셀렉팅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얘기했죠? 셀렉팅 하는 방법. 여기 직무가 여기 있다 그랬죠? 여기 어디 갔나? 자, 호텔 관리자 아까 들어가 봤죠? 여기 직무예요. 여기 하는 일이에요. 요거랑 가장 관련성이 있는 이야기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보면 접대, 서비스, 개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접대해 본 경험, 서비스해 본 경험, 또 여기 보면 판촉 활동을 관리한다. 뭔가 홍보해 본 경험, 광고해 본 경험. 다음에 여기 보면 자금을 분배하고 지출을 인가한다. 돈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결제를 해요. 뭔가 돈을 쓰는 것을 결제하죠. 이런 내용들을 이거 내용을 보시고 이것과 가장 유사한 경험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구조화된 방법으로 이렇게 실제로 아모레 패시픽이라는 회사 아시죠? 아모레. 알죠? 아모레 알죠? 네. 아모레는 세계적인 화장품이죠. 우리나라 화장품이죠. 거기에 영업관리직에 이렇게 지원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이 자소서는 자기소개서는 잡코리아에 가시면 이런 자기소개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잡코리아라고 있어요. 잡코리아. 거기 가시면 합격 자소서라고 치면 나와요. 인터넷에 구글에서 잡코리아 합격 자소서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본인 성장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와 과정 속에서 본인이 했던 행동과 생각,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이 질문이에요, 이게. 이게 성장 과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죠.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이 보면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오죠. 결론부터 소제목을 썼어요. 자, 겁없이 장사하고 뼈저리게 배웠다. 이렇게 결론부터 서브 타이틀로 이렇게 달았어요. 자, 그리고 그거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썼죠. 친구와 함께 장사에 도전하는 것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가장 큰 교훈을 준 경험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딱 썼어요. 자, 그리고 근거와 사례를 example을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제가 복학을 하기 전에 일을 해보고 싶어서 친구와 함께 장사를 했다. 장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양말 장사했다. 양말. 삭스 있죠? 삭스. 양말 장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망했어요. 망했어. 네, 그래서 급하게 아이템을 바꿨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팔았어. 옥수수. 콘 알죠? 콘. 네, 콘을 팔았어요. 그래서 트럭을 꾸며가지고 홍대 거리로 나가서 홍대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믿고 사주는 사람들이 없었다. 고객들이 별로 없었다. 실패한 사례입니다. 실패한 사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배웠냐 이거죠. 예, 제가 이때 실패했지만 뭘 배웠느냐. 철저하게 시장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공략하는 전략을 짜야 된다.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걸 배웠다.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서 마케팅과 관련된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했겠죠.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마케팅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기초부터 다시 배웠고 분석과 전략을 선행적으로 선행하는 영업 관리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합격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구조화된 어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스트럭처가 어떤 그 딱 틀이 있어야 돼요. 틀. 자, 다음 두 번째 성격. 성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격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격의 장점에 집중해라. 단점은 피해라. 자, 장점은 장점을 그냥 나는 이런 걸 잘해요 라고 쓰지만 말고 에피소드를 반드시 추가해야 된다. 에피소드죠. 스토리죠. 스토리. 그리고 단점은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짧게 쓰세요. 짧게 쓰되 그 단점은 위크 포인트잖아요. 나의 위크 포인트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여기 예시를 보면은 요 예시 말고 요 예시 좀 보도록 하죠. 이 친구는 장점이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합니다. 성취감을 즐기는 성격입니다. 자기 장점이죠.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사례로 얘기했습니다. 혼자 뭐 밤늦게까지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왜 일을 했느냐면 그 동료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 동료 대신 일을 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동료를 돕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자,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스스로를 너무 이제 채찍질을 한다. 이게 뭐냐? 스스로를 너무 이제 너무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즈 음악을 듣고 또 예민해진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베스트람 여학생이죠. 합격한 여학생의 자소서입니다. 여학생은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성격의 장점이 자기는 외국적인 느낌이 없다. 자기는 외국인 같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베트남 학생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장점을 이렇게 썼어요. 저의 세 가지 장점. 첫째, 한국어를 너무 잘합니다. 두 번째, 책임감이 강합니다. 셋째, 친근합니다. 친절하고 친근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 사례를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뭐 여기 보면 한국에 온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한국인처럼 한국말이 유창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면 끝까지 해냅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이렇게 여기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짧게. 다음에 단점은 성격이 급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고민을 해서 좀 더 침착하게 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단점은 반드시 극복하기 위한 그 노력, 오버커밍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구조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를, 테마를 찾아요. 여러분들의 장점을 나열해 보시고 또 단점도 나열해 보시고 자, 어떻게 선택한다? 셀렉팅 할 때는 직무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직무가 하는 업무를 쭉 읽어봤을 때 그 중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장점은 뭘까? 찾아요. 그 중에서 골라요. 선택해요. 그런 다음에 이런 3단 구조로 결론, 근거, 설득 이런 구조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장점과 단점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장점을 한 문장으로
단점을 또 한 문장으로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은 밑에다가 쓰는 거예요. 자, 여기는 글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을 써야 되니까 짧아야 되잖아요. 짧아야 되니까 카 기법을 썼어요. 스타 기법 말고 카 기법.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고 결과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카 기법을 쓰세요. 그다음 단점은 보완 어떻게 하고 있다 써주시고 그다음 설득은 이 장점을 회사에서 어떻게 발휘하겠습니다. 여기는 단점을 쓸 필요는 없고요. 장점만. 장점을 바탕으로 나는 이 회사에서 이렇게 나의 장점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잡코리아에 나온 예제입니다. 성주그룹이라고 있어요. 성주그룹이라고 패션, 의류, 잡화 이런 쪽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자, 본인의 성격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하시오. 돼 있죠? 본인의 강점, 약점. 자, 먼저 강점은 세련된 디테일 감각이 있습니다. 라고 소제목을 서브 타이틀로 달았어요. 그래서 소제목과 결론을 짧게 저는 세련된 디테일을 디자인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example로 사례를 제시했어요. 저는 잡화 디자이너가 되려고 패션 잡지를 공부했습니다. 그 패션 잡지를 보면서 트렌드를 읽었고 거기서 디자인 감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랜드 알죠? 이랜드라는 그 대기업이 있어요. 그 대기업에서 잡화 디자이너 인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하면서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모던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냐? 디테일에 강하고 모던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3자, 내가 아닌 제3자, 남이 나를 칭찬하고 평가해 줘야 돼요. 그런 내용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근거죠. 나의 장점에 대한 근거예요. 그리고 설득이죠. 마지막 설득은 회사에 와서 저의 이러한 장점은 세련되고 모던한 가방 디자인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단점은 욕심이 많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퍼펙트하게 하려고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근거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고자 욕심이 너무 커서 맡은 일을 너무 지나치게 정성을 쏟습니다. 지나치게 정성을 쏟는 건 단점이자 곧 장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너무 욕심이 많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완하고 있느냐? 그 후로는 이런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을 명확히 나누고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플래너를 사용합니다. 시간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는 보완을 위한 노력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자기 이제 학창 시절 경험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학창 시절 경험은 전문성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여기 구인자, 즉 인사 담당자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직무를 위해서 수행할 준비가 되었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므로 지식이 있어야 되죠. 자, 지식을 갖추어야 어떤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보는 거고, 그다음에 experience,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그 활동을 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직무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친구는 잡코리아에서 합격 자소서예요. 자, 슈퍼에서 영업관리 인턴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판매했는데, 베지터블, 알죠? 베지터블 판매했는데, 고객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하여 매출 목표를 1.5배나 달성했습니다. 자, 이게 결론이죠. 한 줄로 먼저 결론부터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다 썼는데 아주 상세하게 뭐 고객 조사를 했어요. 시장 조사.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뭐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레시피까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했다. 결국 마케팅이죠. 이거는 마케팅과 관련된 기획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이후로 결론적으로 고객들이 아주 쇼핑을 재미있고 편리하게 했고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한화에 합격을 한 자소서죠. 대기업이에요. 자, 우리 이 베트남 학생이 합격을 했다 그랬죠? 그 학생의 사례입니다. 그 학생은 학창 시절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아르바이트만 했다라고 여기다 썼어요. 2년 동안이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김선생 김밥집에서 2년 아르바이트 했어요. 제조 업무와 재고 관리 업무를 했다.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썼죠. 그냥 일했다 하지 않고 제조 업무, 재고 관리 업무 했어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고객의 약속을 잘 지켰어. 일하는 시간에 늦지 않게 출근했고 약속을 잘 지켜서 자기의 맡은 일을 책임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사장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그리고 일을 계속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지 다른 회사에 가서도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겠죠. 그리고 요 내용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제가 전공자로서 정밀 기계과에서 뭘 배웠는지 지식적으로 도면 독해, 품질 관리, 기계 요소 설계를 배웠다. 그리고 실습, 응용 측정 실습, 3차원 측정 실습을 했다. 그래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제품의 재질 형상 구조에 대해서 분석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딱 3줄 요거 추가했는데 요걸로 합격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회사에 와서 이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고요. 맡은 품질 관리와 측정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주제를 찾아보세요. 테마를 찾아보세요. 테마가 지식 그리고 경험 두 가지 관점에서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결론 다음에 어떤 example 다음에 설득 똑같아요. 구조는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되니까 스타 기법을 쓰는 게 좋겠죠. 카보다는 스타를 쓰세요. 자, 합격 자소서입니다. 합격 자소서는 우리 여기 회사가 한화죠. 한화의 호텔, 한화 호텔 앤 리조트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자, 이 사람 질문이 뭐냐면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학창시절에 수행한 프로젝트나 실습 경험을 기술하시오. 돼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대충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주요 직무가 뭐냐면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 광고, 분석 쪽으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마케팅을 이제 기획을 한 이야기를 여기다 썼습니다. 자, 제목, 소제목, 서브타이틀로 본인의 일을 즐기며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10명 규모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인턴을 했어요. 스타트업 10명이에요. 그래서 인턴이지만 본인 회사라고, 자기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라고 결론부터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아주 사례를, example를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카피라이팅과 SNS 운영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카페가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카페였기 때문에 입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와 포스팅을 기획을 했는데요. 그 중에 블로그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개발을 했고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맛집이라든지 휴가 동안에 가기 좋은 여행지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콘텐츠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로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렸더니 아주 좋은 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200% 많은 회원이 2배로 늘었어. 자, 그래서 이런 마케팅과 기획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의 경험, 그리고 지식. 야, 여러분들 경험이 없으면 학교 수업 시간에, 전공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죠. 이런 과목을 통해서 이걸 배웠고요. 자, 마케팅 원론을 통해서 마케팅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마케팅의 대부인 필립 코틀러 박사 교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지은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배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호텔 경영과 관련된 과목이 있으면 호텔 경영과 관련된 이런 과목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런 걸 배웠습니다. 네, 보통 과목이 한 3가지나 4가지 정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쓰시면 되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 동기 포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 지원 동기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이거 이제 5분 남았네요. 마지막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내가 이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 선택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이유보다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를 선택한 이유. 자, 회사 선택 이유, 그 다음에 직무 선택 이유. 이 회사에서 내가 이런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why 이러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실제로 입사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내가 성장해 나가겠다. 그 성장 계획, growing 하는 어떤 그 성장 계획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사 후 1년 차, 그리고 그 다음에는 3년에서 5년 차, 그 다음에는 10년 이상, 10년 이후에는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 과정을 따라서 써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이게 기계 설계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베트남 여학생, 합격한 여학생 보십시오. 이 친구는 지원 동기가 이랬어요. 본인 소제목으로 100번 보기보다는 한 번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거죠. 자, 이 친구가 베트남에 있었을 때 이모로부터 삼성 휴대폰을 선물로 받았대요. 그 선물로 받은 그 휴대폰의 품질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 품질이 너무 궁금해서 한국에서 도대체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이렇게 품질이 좋을까? 그래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품질이 궁금해. 품질 관리가 궁금해서 전공을 품질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학교로 가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품질을 배울 수 있는 정밀기계과에 진학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전공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자기가 왜 이 전공을 지원했는지, 전공을 선택했는지 이유가 구체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휴대폰에 지금 그 문자가 와가지고 답 좀 하고, 중요한 건데 답 좀 하고 잠깐 있다가 할게요. 우리 티짜는 어떻게 티짜는 왔었나요? 네, 티차가 3시 네. 25분에 나갔어요. 일이. 네네. 일이 있군요. 네. 부항 오랜만이에요. 부항 오랜만이에요. 총, 안녕, 총. 청도 있고 우리 라나청도 있네요. 네, 라나총 있어요. 라나청 오랜만이에요. 네. 여기도 네네. 잘 지내죠? 네, 잘 지냈습니다. 여기는 또 새로운 친구인가 봐요. 처음 보는 친구네요. 네, 네. 르영부가 오늘 처음 온 친구예요. 그렇구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부항은 한국말을 알아듣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아, 진짜? 제가 좀 아, 부항이, 네, 해주셨어요, 번역을? 네. 영어만 한다 그래서 한국말 조금만 한 줄 안다고 해서 조금 걱정했어요. 뭐한데? 아, 저기 아, 예. 예, 예. 근데 괜찮다고는 하는, 대답은 했어요. 아, 진짜? 이해해? 강사님은 말씀하는 거 이해가? 알아들어? Dạ chị. Em có nghe, em có hiểu thầy giảng bài không? Dạ em hiểu một chút với lại có tiếng Việt cho nên À thế à? Ừ. dạ. Vậy thì ok. Ừ. 어, Trung có hiểu bài không em? 충 오랜만이에요. 충 어디, 이게 마스크 쓰고 있는데 밖인가? 아닌데 집인 것 같은데? 집인데 마스크 쓰고 있는데요? 네,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정밀 전공을 해서 입사하게 된다면 포부죠. 간단하게 이 친구는 굉장히 간단하게 썼어요. 정밀 측정과 품질 관리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며 새로운 것을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인해서 측정과 품질 분야에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상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어찌됐든 측정과 품질 분야에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있어요. 이 친구 그래서 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제를 찾을 때, 테마를 찾을 때는 회사 지원 이유, 직무 지원 이유, 그리고 포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를 먼저 쓰시고 내가 이 회사를 왜 선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죠.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 내가 이 직무를 택한 이유 두 번째 써줘야 됩니다. 여기는 직무 수행에 적합한 나의 역량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직무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써줘야 됩니다. 여기는 이유,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유와 적합한 이유, 준비된 역량을 써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포부인데요.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장기적인 먼저 목표를 제시해줘야 돼요. 목표. 내가 10년 후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기여할 점을 반드시 제시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마케팅 쪽으로 아니면 호텔 경영 쪽으로 호텔 관리자가 되고 싶다. 예를 들자면 제가 입사한다면 10년 후 고객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가장 친절한 호텔 관리자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 장기적으로. 가자마자 관리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향후 내가 경력을 쌓고 5년, 10년 지나면 호텔 관리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장기적인 목표는 향후 고객들로부터 가장 친절하다는 평을 받는 호텔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 how to죠. 어떻게 하면 그럼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관리자가 될 수 있느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성장해 나가겠다. 첫째는 첫 번째 입사에서는 기본 교육을 잘 받아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사원이죠. 기초 교육을 잘 받고 업무를 숙달을 하겠다. 첫 번째 단계죠. 그다음에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중간 관리자가 되겠죠. 중간 관리자로서 우리 같은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을 잘 이렇게 살피고 또 고객들의 이야기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장기적인 거죠. 제가 한 10년 이후에는 부장으로서 아니면 호텔 관리 실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 호텔의 전반적인 경영을 의사결정을 하는 일에 제가 참여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무가 점점 이렇게 타이틀이 성장하죠.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세히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인터넷 뒤져가면서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 버거킹이죠. 버거킹 아시죠? 예. 버거킹이라는 회사에 영업관리직에 지원한 사람이 이렇게 써서 합격했어요. 예. 이 내용들을 자세히 다 아는 걸 수 없지만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가 보면 회사 지원 동기 먼저 썼어요. 큰 기업에서 꿈을 펼치고 싶다. 그래서 버거킹이라는 곳에서 본인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본 경험을 썼어요. 그래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버거킹에 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역량을 펼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아주 잘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 지원 동기를 썼어요. 직무 지원 동기, 직무 지원 근거죠. 예, 저는 여기 회사에 버거킹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여기다가 썼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여기 표준화된 레시피와 절차를 수행하면서 이론상으로만 배웠던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본사의 관리 감독과 지침 사항 그리고 여러 직책에 따른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보며 조직 체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쓴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일반 아르바이트 하지만 그 체인이 예를 들어 롯데리아나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회사에 갈 때 유의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회사에 입사한다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 관리직 업무를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원 동기 및 포부. 자, 버거킹에 입사한다면 저는 표준화 준수와 능동적인 서비스 마인드로 일하겠습니다. 라고 소제목을 달았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겠다는 내용을 여기다가 아주 상세하게 썼어요. 그리고 설득은 입사 후 맛이 킹이라 테이스트 이스 킹이라는 버거킹의 슬로건을 고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표준화된 레시피와 절차를 통해 최상의 맛을 고객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능동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썼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줘야지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 동기와 포부가 가장 어렵고 사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써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소서 쓸 때 문장력이 여러분들이 좀 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해도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드릴 테니까 입사 서류 양식을 제가 드릴 테니까 직접 써가지고 저에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표현은 피해라. 이렇게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것은 금기사항이다. 이렇게 쓰지 않는 게 좋다는 내용이죠. 자, 하여튼 여기 보면 막연한 표현은 피해라. 좀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도 피해라.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마라. 나는 이걸 못한다. 이럴 능력이 없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부정적인 내용 쓰지 마시고 긍정적인 내용을 쓰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요점을 정리를 하면 먼저 직무를 확정해라. 지원 분야, 직무부터 확정을 해라. 두 번째는 직무가 하는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라. 업무 확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세 번째는 직무에 맞는 주제와 사례를 선택해라. 즉 테마, 여러 테마들 중에서 셀렉팅을 잘해야 된다. 그 기준이 뭐냐? 직무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라. 자, 네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글을 쓸 때는 3단 구조로 하라 그랬죠. 결론, 근거, 그 다음에 설득. 요 세 가지 구조로 구조화된 형식을 사용해서 틀과 논리를 만들어라. 자,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틀은 알겠죠. 결론, 근거, 설득. 이런 3단 구조인데 논리는 아까 했죠. So what, why so 그랬죠. 예,
what, why, how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즉 나는 회사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결국 그런 내용이고요. why는 내가 왜 지원했는가 내가 왜 이 업무에 적합한가 그 왜, why를 잘 써줘야 돼요. 이건 근거죠. 근거. 이거 why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how to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거는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so what, why, so 요거는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how to는 구체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쓴 다음에는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썼을까?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세요. 스스로 점검하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되겠죠? 스스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점검을 받으세요. 전문가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아니면 선배에게 점검을 받으세요. 그 친구들이 읽어보면 압니다. 야, 그거는 너무 내용이 좀 근거가 없어. 너무 내용이 빈약하다. 아니면 야, 너무 좀 설득력이 없다. 뭐 이런 평가를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제3자가 잘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입사서류 양식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입사서류를 한 주 동안 쓰셔가지고 요 주소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